회전체 합시다. 회전체. 자, 우리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오늘 회전체가 끝난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도가 많이 늦어요. 자, 그래서 당분간 계속 여기서 진도를 빼야 됩니다. 뒤에 내용이 많고 어려워가지고. 자, 여기가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거고, 자, 회전체는 뭐냐면은 어떤 평면 도형을 어떤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이야.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뭐 L 해가지고 뭐 회전축이야. 회전축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지금 평면 도형이 직사각형이라고 쳐봐. 그럼 요거를 딱 돌려 한 바퀴를 딱 돌리면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기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회전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모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모선은 뭐냐면은 자, 회전을 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이야기하는데, 요 상황에서 옆면이라고 하는 게 요 둥근 부분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모선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초록색이 모선이에요. 얘가. 왜냐하면 요 지금 초록색 부분이 돌아가가지고 여기 원기둥의 둥근 옆면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 그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노란 부분이 돌아가서 만드는 건 요 위에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체가 어떻게 종류가 있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어. 자, 원기둥이 있고 원뿔이 있고 원뿔대가 있고 구가 있어요. 구. 근데 여기는 원뿔대는 여기 있는 원뿔을 이렇게 자른 거잖아, 얘들아. 그지? 잘라서 요 밑에 있는 게 원뿔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얘는 뭐냐면 어떤 거를 회전시켰냐면은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예요. 직사각형 회전시킨 거고, 얘는 여기 직각삼각형, 그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생긴 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원뿔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사다리꼴을 이렇게 회전시킨 거야. 근데 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반원을 회전시킨 거야, 얘들아. 이해하니?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자, 이제 천천히 할게요. 자, 다음 중 그러면 회전체는 종류가 원기둥, 그죠? 얘는 원기둥이죠?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야. 자, 다음 중에서 회전체를 고르래. 그러면 기역과 그 다음에 디귿, 그지? 니은하고 리은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배운 각기둥이랑 각뿔이고, 각뿔되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회전체를 한번 골라볼까? 첫 번째 원기둥, 그죠? 원기둥, 여기 구도 있다, 그지? 구. 그 다음에 원뿔, 이렇게. 원기둥, 원뿔대는 없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그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4분원을 돌릴 거야, 얘들아. 그럼 4분원을 돌리면은 도형이 어떤 도형이 나오겠어? 이렇게 해서 반구가 나오겠죠, 반구. 그지? 여기다 잘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있는 삼각형을 돌리면은 가만히 있어봐. 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 연두색 부분 있죠? 연두색 부분 좀 이따 이걸 잘 봐두세요. 이걸 딱 돌렸어.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자, 위에도 원뿔이고 밑에도 원뿔인 도형이겠지. 근데 여기에서 요 초록색 부분 있잖아. 초록색 부분은 요 그림에서 이 녀석의 반지름이겠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야, 3번은 돌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3번. 3번 그리면 어떻게 될까?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렇지.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뿔되지.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비어있는 부분이 원뿔이야.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원기둥이고, 자 그려볼까?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거 그대로 따라 그리세요. 이렇게 있고 원뿔대이긴 한데 이 안에가 원기둥처럼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떤 도형인지 알겠지? 그지? 아유 우리 승우가 안 왔네. 승우도 안 오고 호재도 안 왔네. 있는 사람만 하지 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뒤로 보면 여기 회전체가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야 이제 이거를 니네가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거하고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거하고 이제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자 봐봐. 자, 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거 뭐 얘는 그 경계가 항상 원이래. 근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건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그림을 안 주고 한글로 이거를 물어봐. 되게 많이 물어봐. 알았지?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일단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을 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봐봐. 자 여기 원기둥, 원뿔, 아이고 구도 있어야 되겠네. 자 구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띄워놓을게. 이거 화면을 다시 키워야 되겠다. 자 얘들아 위에 있는 그림 4개는 뭐냐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얘가 지금 회전축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렇게 색칠되는 거 보이지? 얘네들은 요 지금 회전축이랑 수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녀석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원이 다 똑같겠지? 그리면, 그지? 근데 원뿔 봐봐. 원뿔은 위에 있는 거는 원이 조금 많고 밑으로 갈수록 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원뿔대도 그러고 구도 그러지, 구도. 그죠? 그러면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여기 있는 원이 제일 크냐면은 구의 중심. 자, 구를 이렇게 그리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니네가 보기에 지금 제가 요 구의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얘가 제일 크겠지, 원이. 근데 이런 거는 조그말 거 아니야, 이렇게. 조그말 거 아니야. 근데 얘보다는.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지금 뭐 회전축이니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거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무슨 말인고 하니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살짝 틀었어. 그지? 보이지? 그러면 요 지금 직사각형 안에 회전축이 포함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얘도 그렇고 원뿔도 그렇고 원기둥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런데 시험에서 요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요거를 여기 있는 문장들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봐두시면은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괜찮을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치고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래.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가 항상 원이니? 그럼 한번 봐봐. 이렇게 있어.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거는 얘는 지금 삼각형이잖아. 그지? X야 얘는.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얘들아, 선대칭 도형이 뭐야? 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도형의 좌우가 정확히 포개지는 거를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지?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그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의 원인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전부 다 합동인데, 그지? 그런데 원뿔 봐봐. 원뿔은 자르면은 요 지금 전부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X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 그러면 원기둥은 직사각형 맞고 부는 뭐야? 원이니? 그죠? 부는 원이죠. 그 다음에 원뿔은 직각삼각형 맞냐? 맞죠. 반구는 반원 원뿔되는 사다리꼴. 근데 틀린 게 3번이지. 무슨 말인고 하니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게 원뿔이고, 그지? 승우야, 그쪽에 앉지 말고 저 뒤에 앉아. 우리 은별이 안 와. 거기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뭐 영상 찍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원중학교 친구들하고 영도중학교 친구들은 진도 나간 거 내일 와서 들어야 되니까 이어폰 가지고 오세요. 내일, 알았지? 그 다음에 제가 내일 정해주는 데까지 다 풀어야 집에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즐겁게 노셨기 때문에 즐겁게 농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회전체가 있는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과 얘는 수직으로 자른 거고 얘는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거야. 그러면 이제 니네한테 이렇게 주고서 얘가 어떤 회전체인지 물어봐. 그럼 니네 생각이 어떤 거겠어? 원기둥이지, 그지? 한번 그려볼까? 원기둥 이렇게 그렸어. 원기둥 그렸는데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원이잖아요. 그지? 수직인 평면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보고서 답이 원기둥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볼게요. 다음 회전체 중에서 이게 뭐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거나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모두 똑같은 걸 물어봤어. 이거 뭘까? 그지? 구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구죠. 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봐봐. 여기 있는 구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자른 것도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똑같은 거는 구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회전체의 전개도 여기다 별표 500개. 별표 500개를 치시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자, 지금 제가 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를 빨리빨리 한 겁니다. 자, 회전체의 전개도를 반드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반드시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자, 잘 들어.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 모양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위에를 예를 들어서 3cm라고 할게요. 반지름이.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10cm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원기둥 건널비를 구할 거야. 다음 단원에서. 그래서 내가 원과 부채꼴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원과 부채꼴을 3주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3주를 들였는데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고생을 하는 수밖에.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들였거든요. 원과 부채꼴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뒤에가 쉬워요. 자, 잘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걸 엄청 많이 해요. 고등학교 때 이 원기둥이랑 원뿔 전개도를 그리고 맨날 뭐라 합니다. 맨날 뭐라 하는 거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 자,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3cm는 이쪽에 옮겨질 거고, 요 밑에 있는 원의 3cm는 이쪽에 옮겨지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10cm가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선분 있죠. 여기 있는 노란 선분의 길이는 요 위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죠. 6cm. 그러면 6cm라고 하면 틀리지? 자, 그죠? 이제는 암산이 돼야 되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6파이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니네한테 첫 번째 이제 건널비를 물어봐. 건널비. 자, 여기 있는 원기둥의 건널비. 이거 지금 다음 단원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단원에서 이걸 할 텐데 지금 하는 이 전개도를 이해를 못하면 다음 단원을 못 하시는 거고, 실은 기말고사 때 원과 부채꼴하고 입체도형 건널비랑 부피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겁니다. 오케이? 뭐 여러분들이 운 좋게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고사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중간고사는 잘 특별히 시험을 망친 친구가 없어서 괜찮기는 한데 11월 달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오늘 유니쌤하고 둘이서 완전히 저하고 멘붕 돼가지고, 아 이거 얘네 진도 빼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당분간 계속 여기서 진도를 뺍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숙제를 이틀에 한 번씩 따박따박 해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숙제를. 알았지? 숙제를 따박따박 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석한 사람은 알아서 영상을 보세요. 오케이? 저희하고는 보충이 없습니다. 결석 보충 안 한다고 여러분들 처음에 학원에 오실 때 어머님들한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하고는 결석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대신 수업 영상을 공유한다고 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나는 결석 보충은 절대 안 해주거든. 자, 건널비 구해보자. 일단 여기 있는 원의 넓이는 9파이고요. 밑에 있는 원의 넓이도 9파이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가로의 길이가 얘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6파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얘네 둘 더하면 60파이가 돼서 답은 78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부피는 의외로 구하기가 쉬워요. 자, 이번에 원뿔을 봅시다. 원뿔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 원뿔의 반지름을 3cm라고 하고요. 여기 높이를 4cm라고 하고요. 여기가 요 지금 파란색이 모선이야 얘들아. 파란색을, 왜냐면 이 파란 선분이 돌아가서 여기 있는 원뿔의 옆면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자, 여기를 5cm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되냐면, 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셨던 부채꼴과 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심각을 알 때 하고 중심각을 모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2분의 1 RL이고요. 이때 넓이는, 자, 이 원의 넓이를 파이 R 제곱을 360 등분한 것 중에 X 등분이에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를 밑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밑에다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3cm가 이쪽으로 오고요. 여기에 있는 5cm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치? 근데 요 그림에 있는 4cm는 여기다 표시할 수가 없지.
잘 들어 얘들아. 한눈 팔지 말고 잘 들어. 잘 들어. 4cm는 여기다 표시할 수 없어. 그지? 그런데 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두색의 길이는 자 얘를 폈을 때 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요 밑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죠. 그지? 얘를 쫙 펴서 초록색 원을 밑에다 두면 되니까 여기 밑에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지. 그렇다면 자 여기가 3cm니까 이 연두색 부채꼴 호의 길이는 6파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5cm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보시다시피 원뿔의 전개도가 이건데 원뿔의 건널비는 그냥 간단해요. 부채꼴하고 원이에요. 옆면을 이루고 있는 부채꼴과 밑면을 이루고 있는 원인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잖아. 중심각을 알 때, 중심각을 모르고 호의 길이를 알 때.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부채꼴을 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쪽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5고 그 다음에 L 이 부채꼴 호의 길이가 6파이가 되고요. 밑에 있는 원의 넓이는 9파이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입체도형 건널비랑 부피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전개도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단원에서 이걸 합니다. 그러면 얘는 15파이가 되고 여기가 9파이가 돼서 답은 24파이가 될 거야. 그래서 원기둥이랑 원뿔 전개도 잘 봐주세요. 여기 내가 별표 500개 쳤지. 500개. 1000개는 안 쳤어. 자,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힐 도형입니다. 원뿔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문제 1순위가 원뿔대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1순위가 원뿔대 건널비 구하는 건데 자 보세요. 자 그림이 좀 거시기 하구만.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원뿔대에서 자 제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3cm라고 하고요. 여기 큰 원의 반지름을 5cm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10cm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제가 전개도 이거 원뿔대 전개도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그냥 부채꼴을 크게 하나 그려요.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리고요. 자 여기에다가 작은 원을 그리고 밑에다가 큰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점선으로 원래 하는 거야. 자 점선으로 근데 이렇게 지웠어. 오케이. 원뿔대의 전개도는 이거예요. 자, 얘들아 잘 들어. 이번 기말고사 시험 문제 1순위가 요거예요. 원뿔대 건널비 구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위에가 3cm고 밑에는 5cm인데 이제 이거 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딱 봤더니 아주 짜증이 나. 그지? 아주 짜증이 나. 일단 이 녀석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봐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9파이야. 밑에 있는 거는 그냥 25파이야.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문제지. 그지? 근데 가운데 있는 애를 잘 봐봐. 처음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cm고 여기를 문제에서 줘요. 5cm라고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잘 들어. 준영아 졸지 말고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커다란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 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중심각도 구할 수 있지만 중심각보다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노란 원의 둘레의 길이는 이 노란 호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원의 둘레의 길이는 빨간색 호예요. 그러면 얘는 10파이가 될 거고, 그치? 니네 원의 둘레는 외웠잖아. 여기는 6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큰 부채에서 작은 부채 빼는 건데 자 2분의 1 곱하기
자, 큰 부채꼴은 여기가 15고 여기가 10파이죠. 10파이 곱하기 15 빼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6파이 곱하기 5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채꼴 자 연습을 했고요. 아이고 자 뭐냐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푸세요. 자, 이거 이제 하는 거네. 원뿔대가 이렇게 있어. 자, 물어볼게요. 준영아, A는 뭐냐? 얘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A. 승우야, A는 뭐냐? 그죠? A는 6이죠? 민규야, B는 뭐야? 9? 아니지 않나? 이거의 전개도가 이거야, 민규야. B는 뭐야? 11. 그지? B는 11이죠? 네. 그 다음에 C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그럼 주원아, 여기와 하얀 부분은 C는 뭐야? 주원아, C는 뭐야? 이 밑에 있는 이 호의 길이는 뭐야? 이 계산해야 돼? 뭐야? C 18파이 그렇지. C는 18파이죠? 이거 이제 니네 암산을 할 수 있잖아. 2파이 R인데 그냥 9cm에다가 2파이 곱하면 되잖아. 그죠? 주정이 잘 들어라. 자, 그 다음 자 봐봐 얘들아, 절대로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게 아니라 이거고요. 원뿔의 전개도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알았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내더라고 시험에. 원뿔대는 오른쪽 게 아니라 왼쪽 거예요. 저런 거 찔려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죠. 틀린 뭐 어떡합니까? 본인이 모르는 공부를 안 하는데요. 자, 옆면인 원뿔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도를 그릴 거잖아. 그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12cm야 얘들아, 그지? 여기가 12cm고 밑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온대. 니네가 이거를 계속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다음 단원에서. 오케이? 중요해요, 전개도가. 그런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물어봤어, 그지? 그럼 서아야, 문제에서 말하는 거의 답이 뭐야?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뭐야? 이 그림에서. 그죠? 18이죠?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암산을 할 수 있잖아. 2파이 R이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얘는 10파이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스텝 1. 3번밖에 풀어드릴 게 없네요. 자, 3번 하나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스텝 2, 3를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3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얘를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제 잘 들어. 요게 딱 시험 문제야. 자, 얘를 회전을 시켰을 때 이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다. 이때 이 단면, 여러분들이 단면이 뭔지 모르는데 단면은 뭐냐면 잘라진 면을 말하는 거야. 잘라진 면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 이거를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그러면 회전체는 이런 모양이겠지? 여기가 3cm고 여기가 5cm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회전축이 이건데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래. 그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거니까 그 평면은 요거죠. 연두색.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평면에다가 요거에다 적어. 사다리꼴
사다리꼴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가 3cm고 지금 동현이도 적고 있지? 그림도 그리고 있고. 자, 여기가 5cm고 여기도 5cm죠. 여기가 4cm인 거를 왜 줬는가 했더니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고 준 거였어. S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야, 이제 사다리꼴 넓이 못 구하는 사람 없지 않냐? 그러면 6 더하기 10이죠. 그러면 2 곱하기 16에서 답이 32예요. 밑에 있는 4번도 하나 풀어줄게. 자, 오른쪽 그림에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 얘들아. 그런데 얘가 지금 원기둥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R이면 요 위에 있는 R하고 똑같지 않겠냐? 그치? 그럼 서윤아, 여기서 저 원의 반지름은 뭐야? 그러니까 그래, 반지름이 R인데 서윤아 지금 장난치는 거야? 그래, 반지름이 R인데 R의 크기가 뭐냐고. 승우야 뭐야? 12파이야? 12지. 아, 진짜 안타깝다. 여기서 얘가 이 원을 한 바퀴 돌린 2파이 R이잖아, 승우야. 맞잖아, 승우야. 그럼 R은 12잖아, 승우야. 맞잖아, 승우야.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있죠, 5번. 5번의 별표. 거기다 적어. 딱 시험 문제라고 적어. 그리고 풀어봐. 106쪽 5번이요? 네, 106쪽 5번이요. 106쪽 5번에 딱 별표 치고 딱 시험이라고 하고, 자, 30초 후에 답을 발표할 겁니다. 민규가. 왜 저예요? 그냥. 난 네가 좋으니까. 괜찮아요. 사랑해, 민규야. 30초 후에 물어본다. 선생님 칠판 지우개 가지고 올게. 구름만 들어. 진짜 아까 진짜 눈이 있어. 눈이 약간 뭐 그냥 좋은 자, 민규야, 너를 사랑하는 만큼 가졌어. 잠깐만요. 자, 하지만 답은 답은 서준이가 얘기할 거야. 서준아, 답이 뭐야? 3번이요. 자, 3번 맞아? 네, 저도 3번. 알겠어요. 자, 스텝 2. 스텝 2에서 6번 풀어드리죠. 6번 별표. 아이고, 얘들아, 6번은 절대 앞으로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다면체 배웠죠? 정다면체. 얘들아, 입체도형에는 정다면체가 있고 평면도형에는 뭐가 있어요? 정다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똑같은 다각형이죠? 그런데 정다면체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았을 터이니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면, 정다면체는 첫 번째 모든 면이 합동이어야 돼요. 모든 면이 합동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자, 봐봐. 여기 이런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는 그 피라미드 위아래로 붙인 거였는데 얘는 지금 봤더니
여기 뭐야 밑면이 오각형이에요.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봤더니 전부 다 정삼각형이야. 근데 정다면체 중에서 이런 거 없었잖아.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연두색은 면이 하나 둘셋넷 5개 모이죠. 연두색은 위에 있는 연두색이랑 밑에 있는 연두색은 면이 5개가 모여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거 있지? 요 빨간색 이거 지금 보면 몇 개 모여? 하나 둘셋 4개 그지? 얘도 4개 얘도 4개 요 빨간 거 5개는 4개씩 모여. 그죠? 그래서 정다각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답을 뭐라고 써야 조교 선생님이 맞다고 해줄까? 각 꼭지점에 모이는 그렇죠.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달라서 면의 개수가 다르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틀리실 테니까 지금 적으세요. 이거. 그럼 여기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표를 외우셔야 되고요.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자 뒤에 봅니다. 뒤에 10번 풀어드릴게요. 10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졌네. 옛날에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운 게 많이 없어졌어. 자, 정팔면체 가자. 자,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은 이 문제를 계속 낼 거야. 이 문제를 이제 지겹도록 낼 건데 정팔면체 AJ와 꼬인위치에 있는 걸 물어봤어요. 일단 정팔면체부터 한번 그려보죠. 잘 그리진 못하지만 평행삼각형 그리고 대충 이쯤 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위에는 좀 그럴싸하게 잘 그려지는데 밑에가 안 그려진단 말이야. 한번 살짝 내려보고 이렇게 해볼까? 자 이렇게 에이씨 안 예뻐. 자 안 예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할게요. 뭐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물론 저번 시간에 안 온 친구들은 당황스럽겠지만 그냥 하세요. 자, 아이고 우리 은서가 저렇게 유쾌하게 웃고 있구나. 자, 저는 여기 있는 J를 위로 보낼 거고요. 여기에 있는 E를 여기 밑으로 보낼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거 4개는 위로 올라갈 거고 동그라미 안 친 거 4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로 여기다 옮긴 거 이제 했으니까 A, B, C, D부터 옮겨보도록 하죠. 자, A를 여기에 놓을까? A, B, C, D로 놓을게요. 그러면 A, B, C, D 옮겼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만나는 점들을 표시해 볼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지? A랑 I랑 만나고 이거랑 2개랑 만나고 C랑 G랑 만나고 B랑 H랑 만나고 또 한 바퀴 돌까? B하고 H랑 만나고 이렇게 그지? 맞죠? 그럼 지금 옮겨지지 못한 거가 I가 있으니까 I는 A랑 만나요. 그 다음에 H하고 B가 만나지? H하고 이거 되게 그림이 바보 같은데? H하고 B가 만나죠. 이것도 굳이 안 그려도 되겠네. 그 다음에 C하고 G가 만나지. C하고 G가 만나요. 그 다음에 D하고 만나는 건 F입니다. 이 그림 그리시고요. 그려. 책검사 한다. AJ가 이거죠. 이 녀석과 꼬인위치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낼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주간 테스트에 계속 낼 거예요, 이거. 자, 일단 꼬인위치를 찾으려면 이 노란색이랑 만나는 것부터 한번 표시하면 얘랑 얘는 만나니까 안 되고 여기 요 희미한 녀석은 얘하고 평행하죠.
그래서 안 돼.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얘랑 아니지. 얘네들도 만나니까 안 되겠다. 그치? 그죠?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죠? 그럼 꼬리니치에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 요거하고 하얀색 이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저 D2. D2하고 B2네. 한번 다 적어볼까? CD하고 BC 꼬리니치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D2 니네 이렇게 옮긴 다음에 쓸 때 옮기기 애매하면 이거 두 개 중에서 알파벳 빠른 거를 쓰세요. 빠른 거. 알았지? 그럼 대부분 답지에 빠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4번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문제를 계속 낼 거예요. 그 다음 풀어줄 거 없고 여기 뭐 어려웠던 거 다 빠졌네. 자 15번 풀어드릴게요. 15번 16번 이제 뒤에는 풀어줘야 되겠구나. 15번 풀어드릴게요. 자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은 삼색 볼펜이 있을 테니까 자 원뿔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될 수 없는 걸 물어봤어요. 어이구야 이거 다 그렸어? 자 한다. 자 1번 봐봐. 1번은 어떻게 해? 야 이렇게 자르면 1번이죠. 그지? 이렇게 자르면 1번이야. 2번은 어떻게 자르면 되니? 2번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2번이 되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오케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3번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 3번 3번은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오케이? 3번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내가 요 그림까지 그렸어. 얘를 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3번 나오죠. 4번도 나오죠. 4번 어떻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되고 안 나오는 건 5번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신정효중 이거. 자 6번 풀어드릴게요. 6번 자 보자. 아이 뭐야 이건. 그림 이상하구만. 자 다음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에 대해서 회전을 시킬 거야. 근데 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야. 이때 다른 단면 중 넓이가 가장 작은 단면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듣고 있냐? 듣고 있어. 자, 그려볼게, 얘를. 자, 얘는 이렇게, 뿅뿅뿅뿅뿅. 이렇게 생기겠죠? 회전한 거는, 그지? 맞잖아. 그 다음, 여기가 6cm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건 여기가 6cm일 거고, 여기가 4cm니까 요 중간에 있는 건 4cm일 거고, 제일 밑에 있는 건 5cm가 되겠죠? 얘들아, 니네 왠지 학교 시험에 지금 제가 그린 도형의 건널비 구하는 거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린 도형의 건널비 구하는 거 학교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다음 단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과 부채꼴을 아직도 못하는 사람은 연습 많이 하세요. 알았어? 제가 3주 줬어, 3주. 연습을 할 충분한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건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자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림 봤더니 선생님이 하얗게 칠하는 이 원이 제일 작겠죠. 맞지? 그러면 답은 뭐야? 16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자, 17번 같이 나와. 시험 문제가. 자, 오른쪽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AB하고 AC의 길이가 똑같은데 얘를 자, 변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다. BC
어머, 그럼 BC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팽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이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럼 먼저 이 회전체를 먼저 그려드릴게요. 자, 얘들아, 얘를, 이 BC를 기준으로 해서 팽 돌리면은, 이렇게 넙대대한 거하고 이렇게 생기겠죠. 에이, 그림이 너무 엉망인데? 이렇게 그려지고, 자,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C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 프레임이라고 하자. 아니다, A 프레임이 아니지. BC 돌리고, 그치, 그냥 A하고 A 프레임이지. 맞지? 근데 이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회전축이 어디 있어? 회전축이 얘잖아, 그지? 얘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때 생기는 단면은 제가 그리고 있는 마름모가 되겠지. 마름모. 왜냐하면 문제에서 처음에 A, B하고 A, C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면이 나왔어, 그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알았지? 니네가 이거를, 이런 문제를 잘 푸시려면 이걸 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은 다 풀려. 그림 그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이에요, 마름모. 오케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19번이 딱 시험 문제다. 19번. 오케이? 좀 이따가 책 보시면서 풀어보시고요. 자, 가자. 뒤로 가자. 유제 2번. 유제 2번. 잠깐만. 18번도 풀어줘야 되겠다.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뿔대의 두 밑면 중 큰 원의 반지름. 헐. 자, 별표. 이런 거 내가 애들 다 틀려오겠구만. 자, 원뿔대와, 자, 밑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나? 어렵다. 자, 일단 위에 있는 작은 원도 반지름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120도인 것만 알고 있어. 어머, 어떡하니 이거. 그러면, 자, 보세요. 얘들아, 여기서 위에 있는 거의 반지름을 제가 스몰 a라고 할게요. 아니다. 그냥 얘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원이 있잖아. 여기 이 호의 길이하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지? 그치? 그러면 2파이 r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원의 둘레고 얘는 부채꼴 호의 길이랑 똑같은데,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자,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치? 이 큰 원의 반지름이 8이야. 그러면 2파이 곱하기 8을, 자, 여기가 120도죠? 360분의 120이야. 그러면 2파이 날리고 이게 r이 되고 8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반지름은 3분의 8이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유제 2번. 유제 2번 별표. 유제 2번. 아이고, 얘들아, 원과 부채꼴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 그걸 잘해야 되는데. 자, 1단계는 밑면의 반지름 구하는 거고, 2단계는 밑면인 원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반지름만 구하면 넓이는 쉽게 구할 거죠. 자, 잘 들어.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 자, 뭐야? 뭐 별로 안 어렵네. 에이, 시시하네. 이게 아니죠. 그러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이렇게 있으면 원의 둘레를 360등분한 거 중에 x등분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요.
그러면 원의 둘레는 이렇게 적어줄까? 원의 둘레는 부채꼴의 호랑 같다. 부채꼴 호의 길이랑 원은 여기가 2파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채꼴은 반지름이 r이니까 실은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큰 원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8 한 다음에 360분의 60이니까 요거죠? 오씨, 그러면 2파이 지워주고 아까 풀어준 문제랑 비슷하네. 반지름이 3분의 4예요. 이게 1번 답이고요. 원의 넓이는 이거 제곱하시면 9분의 16파이가 2번 답이죠. 아, 어려운 문제가 다 없어졌어. 자, 3번 풀어줄게요. 3번. 그 옆에 페이지 3번. 자,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직선 L에 대해서 회전축을 회전시키면은 그러면 이때 생기는 회전체가 어떤 회전체일까? 승우야, 이거 회전시키면 어떤 회전체가 생겨요? 우리 뭐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보이는 건데 이거 회전시키는 거. 그죠? 두루마리 휘지죠? 그죠? 아니, 원기둥이 아니라 두루마리 휘지지. 여기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얘를 지금 돌리니까 요거 간격 비어진 것만큼 가운데 구멍이 생기잖아. 맞아. 근데 얘들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주고서 이거를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건널비 구하는 거 나온다고. 건널구나 좋아. 봐봐,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지 받아보세요. 제가 말한 그대로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얘를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어느 학교든. 자, 일단 얘를 보시면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두루마리 휘지를 그리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고, 얘는 여기가 5cm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cm죠?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여기가 2cm잖아. 2cm가 요 두루마리 휴지 안에 비어있는 부분이 2cm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자, 일단 이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요. 야, 회전축이 어디 있어? 회전축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이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그리고 그 단면의 넓이도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이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도너츠 모양 되지 않겠어요? 도너츠? 그지?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되겠지. 에휴, 그림 잘 못 그렸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3cm니까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 요 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3cm고, 안에 비어있는 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2cm예요. 이해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 생기는 단면은 제가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거든. 도너츠 모양. 자, 이 도너츠 모양의 넓이도 구해보죠. 자, 도너츠 모양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가 25파이고, 야, 여기서 원의 넓이 공식 못 외운 사람 없지? 못 외운 사람은 바보야. 알았지? 바보는 그냥 버리고 가겠습니다.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뺍니다. 4파이. 그러면 답은 21파이입니다. 아셨죠? 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유, 동현아. 너 그림 그렇게 그리라고 엄마가 미술학원 보냈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래? 아니, 엄마가 미술학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구나. 자, 그러면 심심하니까 여기 있는 이 두루마리 휴지의 건널비를 구해볼게요. 자, 자, 봐봐. 이미 우리는 여기 있는 두루마리 휴지의 건널비에서 필요한 윗면, 위에 있는 면과 밑에 있는 면의 한 면에 해당하는 걸 구했어. 그러면 위 아래니까 2 곱하기 21파이 했지.
맞잖아. 주원아 잘 들어라. 나중에 또 다 틀리고 징징거리지 말고. 자, 잘 들어. 그 다음에 얘를 전개도를 그려야 돼요. 자, 전개도는 첫 번째 전개도는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전개도예요. 여기가 5cm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는 여기 반지름이 5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도 그려드리면, 자, 안쪽에 있는 거 요 원기둥 있지? 이 원기둥의 옆면도 구하는 거야.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애들 이거 못해. 이거 나와 진짜로. 자, 봐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건 이 두루마리 휴지 제일 밖에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건 이 휴지심, 그지? 이거 휴지심이라 그러지? 휴지심의 옆면에 둘레 1인데 얘는 여기가 반지름이 2일 거 아니에요. 맞잖아. 맞는 거잖아. 승우야, 그 여기 있는 파란 직선의 길이가 뭐야? 그냥 10이야? 아니. 여기는 뭐야? 어디요? 여기. 그지? 4파이. 그럼 끝나. 이게 의외로 막 간단해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이거의 넓이는 곱하기 50파이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20파이.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70파이. 이거 두 개 곱하면 42파이. 이거 두 개 곱하면 112파이가 건널비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 입체도형 건널비랑 부피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쉬운 것까지 나갑니다. 야, 니네 이렇게 안 빼면은 장난 아니야. 잠깐 끊을게요.